시스템 코칭, 개인을 넘어 가치로. 피터 호킨스, 이브 터너 지음. 제1장, 코칭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필요. 코칭은 서로의 관계와 대화를 중시하며 대화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2명 이상이 대화를 통해 새롭게 사고하고 서로의 존재와 행동 방식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샬 맥루한이 매체는 메시지라고 말했듯 이 책에서는 대화식 말하기 방식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말하는 것과 말하는 방식이 어느 정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시스템 코칭 대화를 어떻게 시작할지 핵심적인 몇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면서 대화를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에 대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에 가장 열정적인가요? 여러분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일은 무엇이며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가요?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이해관계자,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서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얻는 모든 사람들을 나열해 보십시오. 현재와 미래의 이해관계자들 가운데서 5명에서 10명의 대표적인 사람들을 온라인 대화에 초대한다면,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두 저자와 대화하면서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는지 물어볼 수 있다면 그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이 여기 있는 동안 그들은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며 그들이 이 책을 읽은 여러분들에게서 어떤 이득이나 가치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들의 이름을 적고 그들이 물어볼 질문과 그들이 얻게 될 배움을 나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참여하고 싶은 질문과 새롭게 배운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과 여러분 미래의 삶과 일,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은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냄으로써 최대의 가치를 얻어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든 질문에 답할 수는 없지만 설사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대화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능성 있는 배움과 질문을 염두에 두면 대화가 더 풍성해지고 배움은 더 가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의 첫 부분과 이번 장에서는 왜 코칭 이론과 실천에 변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이어서 2장에서는 고객의 요구가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또 3장에서는 시스템 코칭이란 무엇인가에 탐구하면서 여기에서는 코칭이 최근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발전해 왔는지 코칭의 정의와 함께 그 개요를 다룰 것입니다. 3장에서 무엇을 왜 다루는지에 관해 명확히 한 다음 4장부터 7장까지는 그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고찰할 것입니다. 먼저 4장에서는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코칭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살필 것입니다. 이어서 5장에서는 다중이해 관계자 계약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6장에서는 조직과 개별 고객의 참여 정도, 그리고 개별 코칭 세션 과정에 코칭 여정을 위한 지도가 도움이 된다고 제시할 것입니다. 끝으로 7장에서는 6장에서 소개한 코칭 여정을 위한 지도의 유용한 도구와 접근 방식을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대화의 탐구에 들어가도록 몇 가지 질문을 공유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코칭이 비즈니스와 조직의 파국을 피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나는 2009년 초 영국에서 열린 코칭 컨퍼런스에서 기조 강연을 했습니다. 이때 은행이 파국으로 치닫는 동안 코치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2008년에서 2009년 무렵 금융위기로 무너진 리먼 브러더스, 스코틀랜드 왕립은행 및 기타 많은 주요 금융회사들이
코칭에 많은 시간과 돈을 썼다는 사실을 알고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이것은 조직의 실패를 막을 수 있는 리더를 개발하는데 충분히 기여하지 못한 것이 명백했고 높은 인적 비용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던지자 방 뒤편에 있던 누군가가 손을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치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분명합니다. 그러자 나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분명한지 더 설명해 줄 수 있느냐고 물었고 그는 그들이 청구서를 너무 빨리 보낸 거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강연장에 있는 많은 사람이 웃음을 터뜨렸죠. 나도 웃었지만 당황해서 숨이 차올라왔습니다. 이 일화는 코칭이라는 전문 직업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동료인 마가렛 해퍼난이 언급했던 의도적 눈 감기를 조직이 극복하도록 그리고 비극적인 불황을 겪기 전에 조직이 위기에서 배울 수 있도록 어떻게 코칭으로 도울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가상의 질문을 했습니다. 토니 블레어의 영국 내각팀이 이라크 침공과 관련하여 적절한 대화와 공동조사를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해지기 위해서 이라크 침공 결정 전 어떤 팀 코칭이 필요했을까? 여기서 코칭은 대량 살상 무기가 있든 없든 의도했던 결과나 그렇지 않은 결과뿐 아니라 모든 가능한 행동과 시나리오를 탐색해볼 팀 차원의 대화를 말합니다. 그러한 팀 대화는 아마도 이라크 전쟁을 중단하게 했거나 전쟁 후 상황이 어떻게 될지 가능한 미래의 시나리오와 계획을 생각해볼 시간을 확보하여 급히 서둘렀던 결정을 늦추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코칭은 어떻게 개인 개발 이상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내가 다마스커스 로드에서 코칭을 경험하게 된 것은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지방정부와 함께 일할 때였습니다. 그들은 전인적인 코칭 문화 전략을 개발하고 있었는데요. 남아프리카 정부와 관련된 코치들과 코칭 담당 책임자들 뿐 아니라 고위 경영진, 중간 및 일선 관리자들, 지방기업, 병원, 학교 및 대학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코칭에 참여하는 많은 이해관계자들, 지역 납세자 및 서비스 이용자들을 포함하여 이들을 아우르는 대규모 워크숍을 내게 요청했습니다. 나는 코칭을 담당하는 책임자에게 코칭 문화 전략이 잘 전달되도록 부탁하면서 워크숍 중간에 자주 멈추고 다양한 환경 시스템 가운데 자기들 입장에서 말하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피드백을 받아보도록 제안했습니다. 나는 또한 우리 공동의 후손들이라는 세 명의 역할극을 하면서 지금 우리의 결정과 행동에 영향받을 미래 세대의 의견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선 경영자 가운데 젊은 흑인 한 명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사무실과 큰 차가 있고 많은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는 이처럼 좋은 코치를 고용하게 됐다는 것처럼 들리네요. 이것은 이미 굉장한 특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매우 고가의 맞춤형 개인 개발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나는 이 말이 내 배를 펀치로 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 직업에 대한 폐단의 흔적은 무엇인가? 기득권층의 값비싼 개인 개발을 돕기 위해 내가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는가라고 자문했습니다. 코치가 단지 서구의 개인주의적 나르시시즘이나 21세기 많은 인간 문제의 근본 원인일지도 모르는 자기 도취를 오히려 키운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코칭이 더 다양한 인간 그룹이나 인간 이상의 세계에 대해 긍정적 유익을 얼마나 만들어내는지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은행 인베스텍의 그룹 HR 이사인
마크 칸은 이 책을 위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코치가 직장에서 상담이나 1대1 기술 훈련만 한다면 상담사와 트레이너에 대한 비용이므로 훨씬 낮은 비용이 청구되어야 합니다. 비즈니스 코칭이 요구하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비용을 청구하려면 입증할 수 있는 가치를 기업 측에 제공해야 합니다. 3. 코칭은 어떻게 개인, 팀, 조직 및 조직의 이해관계자에게 입증할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했던 워크숍과 슈퍼비전 그룹에서 만난 많은 코치가 개인이 성장하고 발전하면 그 개인들의 팀과 조직의 이해관계자가 자동으로 유익함을 얻는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현대 리더십에 대한 훈련과 이해에 있어서 시스템적인 것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는 아니라고 매우 의심스러운 전제임이 분명합니다. 근본적인 질문은 누가 고객인가이며 답은 둘 중 하나가 아닙니다. 모든 발전이 개인에게서 시작된다는 가정과 배움이 항상 개인의 내면에서 이루어진다는 가정은 널리 퍼진 서구의 포스트 계몽 운동의 하나인 문화적 신념 체계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50년 동안 이러한 물리적 발전은 그 여파로 위험한 그림자를 들이우게 되었습니다. 4. 개인, 팀, 조직과 이해관계자에게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코칭을 어떻게 설정하고 계약해야 하는가? 코칭이 개인 중심이 되게끔 하는 제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임원 코칭의 계약 방식이 정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2014년에 우리는 다중이해관계자 계약에 대한 글로벌 연구를 진행하면서 개인 고객의 코칭 계약 시 고객의 팀과 조직의 요구사항을 해결할 때 경험한 몇 가지 문제와 이슈를 제기했습니다. 이 책은 그 공동 연구에서 나온 질문을 다루면서 많은 부분에서 영감을 받았죠. 실질적으로 다중이해 관계자 계약을 통해 어떻게 코칭을 구성하고 맞출지에 관한 방법은 5장에서 다룰 것입니다. 5. 개인, 팀, 조직과 조직의 이해관계자를 코칭에서 얻은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비즈니스 코칭 초창기에는 코칭 과정과 결과 모두에 관한 양질의 연구가 부족했고 코칭 산업은 개인 코칭에 대한 열정과 믿음으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석사 박사 프로그램 및 학술 연구원과 함께 코칭 학술센터가 설립됨에 따라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현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코칭 프로세스의 투입, 코치가 하는 일, 관계의 본질이나 코칭 개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초점을 맞추지 못했지만 코칭 측면에서 연구는 더 열심히 진행되었죠.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산출물, 직장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역량, 능력, 수용력 등을 포함하며 고객이 코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배움과 성장을 뜻한다. 결과, 코칭 결과로 고객이 직장에서 이전과는 다르게 일하는 것으로 자기 팀이나 고객 및 이해관계자와 관계 맺는 방법, 즉 회의를 하고 일을 체계화하고 기타 새로운 역량을 활용하는 방법 등을 뜻한다. 가치 창출, 이것은 조직 내 팀과 이들의 여러 역할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해서 고객이 하게 되는 새로운 행동과 행위로 인한 가치를 의미한다. 이해관계자란 고객, 공급업체, 파트너, 투자자, 직원, 조직이 운영하는 커뮤니티, 생태 환경에서 인간 이상의 더 큰 세계를 다 포함하는 것이다. 이 책의 12장에서는 앞서 말한 투입물, 산출물, 결과 및 가치 창출 사이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코칭 평가의 4가지 측면을 모두 연결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6. 슈퍼비전은 시스템 코칭의 질과 모든 당사자에게 창출되는 가치 사이에 어떤 차이점을 만들 수 있는가? 개인을 넘어 더 넓은 시각으로 전체 맥락을 인식하면서 자신이 속한 코칭 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코칭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시스템 슈퍼비전을 다루지 않고 양질의 시스템 코칭을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10장에서도 그림을 그려가면서 코칭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 슈퍼비전에 관해 설명할 것입니다. 7. 미래를 향해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 교육 과정에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데 왜 걱정합니까? 라는 말을 학생들에게 자주 듣습니다. 우리는 미래가 이미 여기 있음을 강조하며 답합니다. 가끔은 미리 알리지 않아도 세상 어딘가에는 아주 가까운 미래에 무엇이 중요하게 될지 말해주는 새로운 조짐이나 징후가 있습니다. IBM이 메인프레임 컴퓨터 분야에서 세계적 리더였을 때 그들은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2명의 젊은이가 차고에서 일하면서 새로운 개인용 컴퓨터나 운영체제 개발을 눈치채지 못했고 이를 너무 늦게 알아차렸습니다. 3가지 시각에 대한 생각에서 빌 샤프는 우리가 모두 현재 겪는 변화의 엄청난 가속도와 다음에 3가지 시각으로 무엇을 지속해서 생각해야 하는지에 관해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각은 다음 코칭 고객으로 참석한다든지 코칭 비즈니스를 운영한다든지 새로운 작업을 하는 등과 같은 평상시와 같은 비즈니스 현안들로 구성됩니다. 2번째 시각은 내일을 위한 혁신으로 우리의 기술을 지속해서 업그레이드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새로운 개발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새로운 방법과 접근 방식을 만들어 소개하는 것입니다. 3번째 시각은 미래에 대한 성견 지명으로 현재의 접근 방식을 업그레이드하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급격한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 저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잠깐 멈추고 총 합계가 100%라고 할 때 지난달에 3가지 시각에 대해서 사용한 작업 시간 비율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금부터 1년 동안 작업 시간을 어떻게 할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고려해서 3가지 비율의 새 목록을 작성해 보십시오. 이제 두 숫자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첫 번째 그룹에서 두 번째 그룹으로 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빌 샤프는 오늘날 기하급수적으로 변화하는 세계에서 우리는 이제 더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순서대로 일할 여유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 대신 어제의 하루보다 더 좋아지고 나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일의 게임을 하기 위해 현실만 보지 말고 3가지 시각으로 미래를 볼 수 있게 전환해야 하고 이를 위해 3가지 알아차림 관점에서 2가지 혁신의 시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8. 코칭이 어떻게 그토록 급부상하게 되었으며 성공하게 되었을까요? 향후 30년 이러한 문제에 부딪힐 때 급상승하는 코칭 자체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요? 이번 코칭은 두각을 나타내며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에 눈에 띌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이번 코칭이 팀 고레이의 1975년 책 테니스의 이너 게임에 의해 주도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는 가치가 23억 5,600만 달러 상당인 코칭 업계에 약 5만 3,300명의 전문 코치들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코칭은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코칭의 발자취를 남기기 시작했을 때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정서지능,
Emotional Intelligent Quotient, EQ보다 몇 배 더 발달된 지능 지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코칭은 많은 리더와 관리자가 자신의 정서 지능을 개발하고 직장에서나 더 넓게는 다른 사람과 더 잘 어울리는 능력을 개발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코칭은 리더십 개발에서 가장 인기 높고 높이 평가되는 분야가 되었죠. 또 코칭은 역사적 사례 연구를 교실 안에서 학습하면서 리더십이 개발되게 하였고, 개인이나 그룹의 행동 학습에서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연결하며 개인에게 다시 집중하게 하였습니다. 코칭은 레그 에반스의 업적을 기반으로 1950년대와 1960년대에 헨리 비즈니스 스쿨에서 발전한 행동학습과 도전 중심 신디케이트 러닝의 전체 개발을 기반으로 발전했습니다. 코칭은 많은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가 되어 개인적인 성찰과 주요 관계에서 통찰력 증가 등 코칭의 이점에 관한 여러 긍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몇몇 연구에 따르면 코칭받은 고객의 상사들은 이들의 성과가 주로 긍정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소스케와 콩거는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지출도 늘었지만 여기에는 중대한 단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한 가지 이유가 조직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개별적인 행위가 아니며 오늘날 조직의 복잡성, 상호 연결성, 투명성에 대해 개인이 혼자서 이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없다는 점을 몰랐고, 대부분 도전과 기회의 본질은 시스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리더십 개발이 실제 현장에서 다루어져야 하는데 현장과는 별개인 것처럼 다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이분은 2000년대 초에 BBC의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리더들은 공식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실시된 코칭의 주요 유익함에 대해 지속해서 가장 높게 평가했습니다. 특히 고위 리더들은 더 많은 코칭과 행동 학습을 원했고,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교육 세션은 상대적으로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고객이 코칭을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하여 코칭이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는 증거는 많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연결된다고 굳게 믿고 있으므로 가족이나 친구들과 같이 다른 영역에서도 코칭 성과를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둡니다. 그러나 개인 코칭이 개인을 넘어선 가치를 제공하고 고객이 이끄는 사람들, 팀, 동료, 더 다양한 조직의 많은 이해관계자에게 유익함을 제공한다는 증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9. 향후 30년 이러한 문제에 부딪힐 때 코칭 자체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요? 영향력 있는 미국 코치 마셜 골드스미스는 2008년 우리를 여기 있게 한 것은 당신을 거기에 있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책에서 이전의 성공 방식을 잇는 것의 중요성과 변화하는 역할과 변화하는 시대를 위해 자신을 재창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싱귤레리티 대학의 설립자인 피터 디아만디스는 오늘날 엄청나게 변하는 세계 속에서 모든 조직과 그 종사자들이 스스로 조절할 것인지 아니면 조절당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공의 흐름을 타는 조직이라면 오늘의 모습과 비교하여 내일 세상이 어떤 다른 것들을 필요로 하는지 아는 것은 더 어렵다고 알고 있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작은 혁신적인 경쟁자들을 의식해야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의 역사는 타자기 분야의 올리베티와 사진 분야의 코닥과 같은 시장의 리더가 외부에서 일어난 문제로 인해 업계에 미칠 영향을 미처 감지하지 못한 사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코칭 또한 그 자체의 성공과 고객의 긍정적
감사의 흐름을 타고 있으므로 21세기 변화에 대비하는 맞춤형 미래를 위해서는 철저하게 도전과 조절을 해야 함에도 잘 못한다는 것이 현재 코치들의 생각입니다. 21세기 중반에는 20세기 후반에 발달한 현재의 접근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의 코칭을 요구할 만큼 코칭이 충분히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성공하는 동안 또는 성공했을 때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성공하면 그 여파로 쉽게 안일함과 오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칭 컨퍼런스와 관행물은 과거의 성공 사례 발표로 쉽게 채워질 수 있으며 커뮤니티의 안이한 가정에 도전하는 비판적인 CEO나 젊은 밀레니얼 세대는 혼란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 거의 초대되지 않습니다. 이 책에서는 제대로 사고하고 체계적이라면 미래지향적인 관점과 외부 관점에서 오게 될 도전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블래키와 데이가 강조한 것처럼 요즘 세상에서 코칭이 실무적이고 전문적이려면 훨씬 더 자기 도전적이며 고객을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10. 전문직으로서 코칭이 직면의 방해 요인은 무엇인가요? 미래를 바라보며 이미 오늘날 세상에서 존재하면서 약하게나마 느껴지는 미래에 대한 신호를 살펴보면 가까운 장래에 가속화되고 규모가 커질 것으로 확신하는 몇 가지 주요 방해 요인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 여러분의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과 인지를 방해할 만한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A. 인소스 적용 코칭. 먼저 내부 코치에게, 그 다음에는 리더와 상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코칭입니다. 여러 해 전 나는 코칭을 어려운 대화를 아웃소싱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책임자가 자기에게 보고하는 누군가와 어려움이 있는 경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흔히 HR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HR에서 이 사람과 직접 대면하거나 상대하고 싶지 않다면 외부 코치를 불러 이 사람에게 코칭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면서 코칭 필요성이 대두되자 내부 코치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조직에서 내부적으로 고용된 정규 코치이고 일부는 내부 코치 교육 프로그램을 거친 뒤 근무 시간 일부를 코칭 직원으로 할애하도록 하여 조직의 다른 부서로 보내지는 직원들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이브가 BBC 리더로서의 역할과 동시에 내부 코치로서의 역할도 함께 맡음으로써 코칭 경력을 쌓았던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더 일반적인 리더십 및 관리 개발 프로그램 또는 특정 교육의 일환으로 코칭 기술을 배우는 리더와 관리자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들은 자기 직원을 다룰 때 코칭 기술을 사용하도록 권장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팀 코칭 접근 방식에 리더 훈련을 도입하여 팀의 집단 역량을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전문기관 가운데 하나인 코칭 협회에 의해 인정되어 코치로 인정받는 리더에 대한 인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코칭 기술이 필수적인 리더십 도구라는 것을 믿습니다. 코칭협회는 조직이 코칭 문화의 혜택을 누리면서 리더와 책임자가 코칭 접근 방식을 통해 팀을 발전시키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노력한다라고 언급합니다. B. 줄어든 고객. 리더십 연구에서 인터뷰한 모든 대기업은 디지털화, 로봇공학, 인공지능 및 아웃소싱 결과로 향후 10년 동안에는 훨씬 더 적은 인력을 고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직원 수가 줄어들고 내부적으로 더 많은 코칭을 받으면 대기업에서 고용하는 외부 코치의 수가 필연적으로 감소할 것입니다. C. 인공지능에 의한 코칭. 인공지능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는 분야입니다. 매일 인공지능에 관한 기사가 넘쳐나고
더 많은 개발과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최근 디지털 온라인 학습 개발 및 사용과 디지털 코칭 어플리케이션 성장이 급증했습니다. 이미 코칭 세계에서의 최고 질문을 통합한 디지털 시스템을 볼 수 있고, 어떤 컴퓨터 시스템은 발신자의 기분과 정서를 읽고 그것에 맞춰 색깔을 조정하여 인위적인 공감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코치가 단지 고객의 독립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좋은 질문을 하도록만 훈련되었다면, 디지털 시스템은 곧 이것들을 훨씬 저렴하고 더 쉽게 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인공지능과 디지털화를 우리를 대체할 위협이 아니라 코칭 파트너로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피터는 5가지 시스템 코칭 분야를 활용하는 팀 코칭 복과 훈련된 글로벌 시스템 팀 코치 패널에 기반하여 인공지능 시스템이 팀 코칭을 지원할 수 있고, 팀 코치들의 코칭 중에도 작업을 지속하게 할 수 있게 한 세이버와 긴밀하게 협력합니다. 또 조직에서 선임 팀과 함께 팀 코칭봇을 사용했으므로 이들은 코칭봇을 사용하여 자신의 팀을 코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디지털과 인공지능 시스템이 코치나 팀 코치를 대신함으로써 파급 효과와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D. 주문형 코칭. 밀레니얼 세대의 미래 리더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들은 페이스북, 스냅챗, 왓츠앱 또는 기타 어플리케이션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즉각적이고 정기적인 접촉 세계에서 성장했으므로 긴급한 요구사항을 바로 해결하지 못하고 다음 세션까지 기다리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들에게 이러한 기다림은 문화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문제를 모든 친구나 동료에게 보냈는데 즉각적인 피드백과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왜 기다려야만 하죠? 이러한 문화적 변화를 반영하여 일부 코치들은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온라인 코치 또는 요청 대기 코치로서 항상 준비된 주문형 코칭 서비스를 구축했습니다. 2. 동력 코칭. 앞에 두 방해 요인과 연결해 볼 때 훨씬 덜 투명하고 고백할 수 있는 코칭 밀실 같은 개인 기밀 공간을 원했던 이전 세대보다 다가오는 새로운 세대가 동료 그룹의 도움을 요청할 준비가 더 잘 되어 있어 보입니다. 9장에서는 시스템 그룹 코칭을 살펴볼 것이고, 그룹 코칭이 어떻게 동료 그룹 코칭으로 전환되어 지원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F. 셀프 코칭. 점점 더 많은 책임자와 리더가 정서지능과 코칭 기술에 대해 훈련받고 마음 챙김 워크숍에 참여하기도 하면서 스스로 코칭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구조화된 타임인을 관리하는 능력과 자신을 바라보는 자기 성찰과 내부 증인을 개발하는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코칭이 주목해야 할 다른 주요 방해 요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여기에 여러분이 깨닫게 된 것과 코칭에 대한 의미를 따로 추가해도 됩니다. 코칭이 진행되는 더 넓은 범위의 시스템에는 외부 방해 요인이 있으며 다음 장과 8장에서 생태 파괴의 큰 문제와 그로 인한 방해 요인을 살펴볼 것입니다. 마치며 전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더 많은 외부 및 내부 코치, 책임자, 리더들에게 코칭 기술을 교육해야 할 필요성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북미와 서유럽에서는 앞으로 필요한 새로운 방식을 지닌 코치보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더 많은 코치를 훈련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3장에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정의할 것입니다. 코칭의 과거 모델, 접근 방식 및 기술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코칭이라는 직업의 잠재적 방해 요인에 대한 3가지를 예측하는 데 몰두해보는 것이 모든 코치 훈련 교육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든 코치와 코칭을 배우는 학생들이 내부 방해자에 주목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객, 내일의 책임자, 그리고 리더의 세계가 어떻게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예지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내일의 고객은 오늘날과 근본적으로 다른 욕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음 장에서 살펴볼 내용입니다.